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결혼과 이혼 이야기로 돌아온 미애런입니다. 사람은 왜 결혼을 하는가? 요즘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사회활동을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는 그 부담감부터 그 외에도 여러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혼 자체 회의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꽤 많은 비율의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세요. 제 주변에도 한번 해봤다가 저처럼 이혼하고 다시 돌아와도 괜찮으니까 내 딸이 집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전 그냥 있기만 했었는데 묘하게 계속 욕을 먹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참 참신하게 느꼈던 날이었어요. 근데 요즘 결혼을 회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돈이라고 대답을 할 텐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지는 않겠지만 결혼 후에 벌어지는 그 다툼이나 문제 대부분이 돈에서 온다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씀을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모든 게 돈 때문이 맞을까? 그럼 나라 전체가 더 가난했던 시절에는 더 결혼을 못했어야 했나? 아니거든요. 그때나 지금은 할 사람은 다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대신 이전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내 인생에 대한 그 선택권이나 가치관이 좀 더 넓어졌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혼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인간관계의 마지막 종착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세대와 혼자서도 잘 사는 지금 세대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여러 형태의 삶이 더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럼 돈 때문도 아니면 우리는 왜 결혼이라는 자체에 전보다 더 겁을 먹을까요? 일단 제가 결혼에 실패한 이유부터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모두 다 같지는 않겠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제 결혼이 실패한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나이라는 허들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게 3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보다 10년 전이었으니까 30대 중반, 미혼, 회사에서도 과장직급 이상의 여자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말도 많고 참견도 많았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제 나이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32살이 넘어가니까 소개팅 자체가 또 끊겼고, 그 후에 들어오는 소개팅은 외적으로든 뭐든 너무너무 제 스스로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철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상대가 이성으로 끌려야 뭐라도 하지, 끌리는 그 단계부터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에 전 남편이 무슨 20대 남자애들처럼 저를 쫓아다녔었고, 이 나이 먹고 누가 또 나를 이렇게까지 좋다고 따라다닐까 싶어서 결혼을 한 게 제 첫 번째 패착 요인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제가 저라는 사람 자체를 평가절하했다는 점입니다. 전 남편은 눈에 보이는 단점이나 문제점이 좀 확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일단 고정적인 급여가 없는 상태였고, 나이는 저보다 많았는데 훨씬 더 철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걸렸어요.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었었고.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한 점수를 제대로 주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런 상대랑은 서로 노력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결혼이라는 단계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제 점수가 점점 하락하는 상태였거든요. 회사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을 빙자한 잔소리를 하지, 근데 또 실제로 소개팅이나 만나면 생기지를 않지, 아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결혼 시장에서 내쳐진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대충 셀프 협의를 해버린 거, 그게 제 2번째 패착 요인입니다. 3번째는 상대방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냥 봐도 부족해 보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기대 자체가 없기도 했었고, 대충 나이 맞춰서 한 결혼이기도 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지금의 사회와는 너무 그 동떨어진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능력, 지금에서는 정말 필요 없는 부분들. 그래서 상대방이랑 무언가를 함께 노력을 해가고 발맞춰서 나아가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모든 걸 저 혼자 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속이 터져서 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저한테 기대는 게 또 너무 당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암까지 걸리고 말았으니까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혼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되면서 그때 새롭게 알게 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하나가 아니에요. 육아부터 결혼 전반적인 모든 생활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들이나 뭐 흡연, 게으름, 돈 문제, 폭언, 폭력 등등 정말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는데, 이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제가 초반에 너무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해도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면
그냥 저렇게 나 좋다는 사람이랑 하는 게 속은 덜 썩으려나 그런 생각만으로 나이에 쫓겨서만 결혼을 했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너무 대충 넘겼다는 걸 진짜 나중에서 알게 들었어요. 너무 늦게 알았죠. 요즘 그로잉만 같은 분들 덕분에 이제 아이들도 기질 테스트를 좀 많이 해요. 제 애도 제 배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누구도 닮지 않은 하나의 인격체가 바로 아이입니다. 그런 내 아이가 성격이 섬세한 아이인지 불안감이 좀 높은 타입인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아이인지 신중한 스타일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기질 테스트예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 사회적인 성격보다는 타고난 성격이 좀 더 좌지우지되는 내 아이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키우기 위해서 기질 테스트를 받고 여러 센터도 다녀보고 하는데 정작 내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는 집에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만큼 무의식적으로 내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성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접근한 거예요. 결국 제 결혼이 실패한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신중하지 못했고 뻔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눈을 돌렸고 쉽게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안고 사는 거죠. 제가 이 기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을 준비하면서부터였는데 사실 이혼 소송을 막 시작했을 때까지는 소장 쓰고 증거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1심만 3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 때문에 소장에 그 표를 제대로 정리를 해야 돼서 법원이 소송 중간에 소송 구제를 해준 것 빼고는 나 홀로 소송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마탕소도 셀프 소송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혼 카페에도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는지 이야기도 많이 읽어보고 검색도 엄청 많이 해보고 한국이 상간소송의 천국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한 번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도박에 손을 댄 사람은 아무리 잠깐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반복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분이 처음에는 서랍장을 발로 부수는 데서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는 뭐 벽에 차박고 죽여버린다는 등 뭐 그런 협박들부터 뭐 자기 뼈에 금이 갈 정도의 힘으로 막 벽을 주먹으로 쳐대면서 막 쌍욕을 하는 지경까지 가는 걸 눈으로도 봤잖아요. 사람이 점점 더 심해지는 케이스는 있어도 나이 불문 혼자 알아서 좋아지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예요. 욱하는 사람은 한번 눈이 돌면 욱했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잘못을 빈다고 해요. 근데 눈이 돌면 다시 또 잊어요. 자기가 욱했다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즘 MBTI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저는 인티제니까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결혼 전에도 인티제였고 결혼 후에도 인티제였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라는 사람의 MBTI가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니까 조금 더 유해지거나 수용성의 폭이 넓어진 건 있었지만 결혼으로는 없었습니다. 계획 잡는 거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저만의 루틴이 있어 안심이 되는 것도 똑같고 정적인 걸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여튼 다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집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왔다는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이거랑 기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기질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신다면 그래야 나중에 싸움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엄청난 뒤통수를 맞은 것 마냥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어때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다들 자기를 포장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도 본성이든 성격이든 이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이 음식을 좋아할까? 나는 이런 음악이 좋은데 저 사람은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그리고 막 똑같으면 운명이라고 들뜨고 틀리면 왠지 우리가 서로 안 맞는다는 소리 같아서 우울해져요. 사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저도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내 취향이랑 상대방의 취향이 같은 게 운명적인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입맛이나 취향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난 짜장면파인데 상대방은 짬뽕파라면 각각 하나씩 시켜놓고 탕수육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성과 기질입니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어떻게 해결하나, 우울감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나, 핸드폰으로는 보통 무엇을 하나, 취미로 하는 현질의 마지노선은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잡아두나, 친구들은 자주 만나나, 친구들과의 동관계는 어떤가, 다른 건 다 넘어가지만 꼭 자존심을 세우는 부분이 또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어떤 때인가, 왜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맛있는 부분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먹는 게 저렇게 중요할까, 왜 저렇게 만사가 느긋한가, 왜 아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 하지 않는가, 왜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가지 않고 약속 시간에 집에서 나오는가, 자기 방이나 차 안도 왜 제대로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지 않는가, 왜 싸웠을 때 적극적으로 대화로 풀려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거나 회피해버리려고만 하는가, 왜 취미가 자주자주 바뀌고 그리고 바뀔 때마다 왜 저렇게 장비빨에 목숨을 거나,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데서 고집을 꺾지 못하는가,
라떼 시절 자랑을 왜 멈추질 못하고 반복하는가? 평범한 대화에서 왜 혼자만 이상한 포인트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건 어떤 경우인가? 평소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 주변 사람들 만나면 말수가 없어지는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왜 자기가 결정한 게 있다면 계속 밀어붙이고만 싶어 하는가? 등등등. 어른들이 사람은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한다, 뭐 크게 한번 싸워본 다음에 결혼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사실은 이 기질이나 본성을 알고 결혼을 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맛집이나 여행지, 취미 같은 걸로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었으면 동호회 사람들이랑은 다 운명이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잘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정말 다각도로 궁금해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단어예요. 요새 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 내가 30살에 결혼하면 이 사람이랑 70년 동안 계속 한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왕족이나 귀족처럼 막 돈이 많고 이미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로맨스 소설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오죽하면 시댁복도 타고나는 거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동거를 해보면 좀 더 빨리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때 상대방이 뭐 게으름이라든지 대화 방식, 뭐 도저히 내가 이건 평생 견디면서 살 수 없겠다 싶은 걸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사실 연애만 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핑계로 자꾸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고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바뀔 거야, 이런 걸로 흔들리면 진짜 사랑이 아니란 뜻이겠지, 이러면서 자꾸 회피를 해서 그래요. 왜냐면 내 나이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도 성인이니까 대화를 잘 하다 보면 좋아질 거야, 그런 안일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 생각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거라는 소리입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한 줄이 잊지 말아야 할 인생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나와 상대방의 기질이 잘 맞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의 손바닥이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서 이게 대화가 될 수도 있지만 다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대화의 방식, 전달의 방식 등등, 저는 가정이나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이 기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또 설렁설렁한 사람들을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멈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나이나 상황 때문에 쫓기듯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아픔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아무리 인생은 실수의 연장선이라지만 결혼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심을 할 만한 이벤트에는 이런 실수가 정말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쁜 사랑을 응원합니다. 안녕.